10월 6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과매도된 상태에서의 반등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원유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곧 발표될 9월 CPI나 PPI 같은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직 10월이 많이 남은 상태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10월 들어와서는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될 물가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0월은 하락 혹은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1월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정도로 틀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시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23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번 마감 브리핑 때 이쪽 채널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 없이 바로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RSI 상으로도 크게 과매도가 된 상태인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반등이 나오면서 채널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 없이 더 깊은 하락이 나온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300포인트 라인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좋은 자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하락도 상승도 없이 횡보만 하는 장세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증시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 종목 선택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 주가 지나고 다시 보니까 리스크도 조금 보이긴 하네요.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이쪽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는 있는데 RSI는 과매도 영역에서 들어섰다가 점차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지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네요.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솔루엠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SI 상으로도 50선 위에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과매수 영역 근처까지 올라갈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쪽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채널 상단을 터치를 하는 시점이나 살짝 이렇게 돌파를 해준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일선을 확실히 돌파를 해주지 못한 상태고 이쪽 하락 채널 하단의 아래에 위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아마 에코프로가 반등할 80만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수도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코프로가 하방 압력을 이겨내면서 위로 쭉 들어올리는 경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에코프로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사이에 다른 섹터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도 결국은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5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레벨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아래에 21선과 121선 그리고 224일선이 있기 때문에 224일선과 16,000원 라인 사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호재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횡보를 지속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일단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생성이 되는 하방 압력을 받아내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매수를 잡은 위치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RSI 상으로도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번 큰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횡보를 하면서 RSI만 상승을 시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쉽지만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포지션 정리를 하고 나올 계획입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41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약익절을 하고 나올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살짝 깨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종가를 깨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큰 매수세를 끌고 오기가 어려운 시기라 그런가 쉽게 움직여주지는 않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게 또 연기가 됐네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공시가 떴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저것 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만 본다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들어온 CB 주체와 최근에 들어온 대주주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들어온 대주주는 뭔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CB 물량을 따로 매수를 하고 싶을 텐데 아마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대주주가 주가를 500원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전환 청구가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상황 청구를 하는 것도 이자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사실상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지 선택할 만한 옵션은 아닐 겁니다. 제넨바이오 처음 매수하고 익절도 했다가 추가 매수도 했다가 하면서 보낸 기간이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젠 좀 어떻게든 포지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